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길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분기 브리핑 뉴스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브리핑 뉴스는 연말을 맞이해서 기술원 직원분들과 함께 2022년을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한상원 연구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탄소기술실의 서혜림 연구원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만큼 올 한해 있었던 기술원의 다양한 소식을 재미있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진행하던 브리핑 뉴스와는 달리 오늘은 퀴즈 형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퀴즈에서 진 분께는 간단한 미션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들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 전에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핑 뉴스에 출연하는 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2년 기술원 골든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기술원은 올 한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기술원의 2022년 사회공헌 활동 3가지 이상을 적어주세요. 네, 저도 올 한해 활동했던 게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적어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작성해 주시고 있는데 3초 더 드리겠습니다. 3, 2, 1 답을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정답을 잘 써주셨어요. 한상원 연구원도 시각장애아동 전자도어 제작부터 사랑의 배식봉사까지 잘 써주셨고, 서혜림 연구원도 이재민 돕기 또 탄소중립 에코트리 캠페인까지 정답 다 봤습니다. 이번 퀴즈는 좀 더 많이 써주신 서혜림 연구원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네, 각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써주셨는데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순으로 한마디씩 이야기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참여했던 벽화 그리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2분기 브리핑 뉴스에도 저희가 소개를 했었는데 더운 여름 힘들게 작업을 했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서 좀 더 보람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환경교육용 전자도서 제작이 떠오르는데요.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11월에도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었죠. 2022년 국군 장병을 위한 위문 성금을 모금하고 또 배식봉사도 펼쳤었는데 마침 정답으로 적어주신 한상원 연구원이 배식봉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기술원은 NH농협은행 불광정과 함께 은평구 은평노인 종합복지관을 찾았는데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우리 쌀 100포와 김치 256kg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술원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기술원은 국립공원공단과 일회용품 없이 친환경 야영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맞지 않은 내용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 오픈할게요. 두 분 다 맞추셨습니다. 정답 4번 맞습니다. 네, 현장에서 추가 예약이 어렵기 때문에 국립공원 예약 통합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시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지난 7월 국립공원공단이 야영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니까 1박 기준 1명당 약 4개의 일회용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통해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반납하면 환경표시 인증 제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캠핑 짐도 줄이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K택소노미라고도 일컫는데요. 녹색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확실할까요? 네, 모두 다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정답 한번 공개할게요. 네, 정답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맞습니다. 녹색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 최근 개정안이 발표되었죠.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의 확산을 위해 올해 7월 협약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리였는지 서혜림 연구원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7월 진행된 녹색분류 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은 녹색분류 체계 적용 시범 사업에 참여한 주요 은행과 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는데요. 탄소 중립 사회로 견인하는 녹색 경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기술원은 참여 은행과 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생활화학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사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땡땡땡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민관산이 함께한 이번 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두 분 다 우리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다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저도 못지않게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리진 않으시겠죠? 그럼요. 저 못 올라가요. 자, 정답 두 분 다 오픈해 주세요. 안전관리 성과 발표요. 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한상원 연구원이 좀 더 자세하게 플레임까지 써주셨으니까 이번 정답은 한상원 연구원에게 정답 점수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선 기술원은 지난 2017년부터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보다 안전한 원료 성분을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죠. 그렇습니다. 세정제나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 제품은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니 성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생활화학 제품의 전성분 정보와 화학물질 저감 우수 제품들의 정보는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 초록누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신 있게 써주셨는데 과연 그럼요. 정답일지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공개. 네, 정답 2번입니다. 이번에도 한상원 연구원이 맞췄는데요. 이번 행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녹색창업 우수성과 발표 및 시상식에서는 2020년부터 진행한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우수과제 성과 발표와 함께 환경창업기업, 입주기업 등 녹색창업을 활성화한 6개사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업소통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장관님과 기술원장님, 환경창업기업과 투자사가 함께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환경창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류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환경산업의 최신 경향과 투자시장 정보 등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거둔 녹색창업 기업이 녹색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기술원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드릴게요. 지난 11월 우리나라 친환경 산업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코엑스에서 마련되었는데요. 이 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앞서 나온 퀴즈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주세요. 2022 대한민국 ESG 친환경 대전. 두 분 다 모두 다 작성해 주셨습니다. 네, 기술원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했고 소비자들이 직접 착한 소비까지 해보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뜻깊은 기념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올해로 환경표지 인증 제도가 30주년을 맞아 행사 기간 도중 기념식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통해 다양한 제품이 녹색 제품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몇 문제 남지 않았는데 그럼 이어서 7번째 문제 드릴게요. 올해는 기념할 일이 참 많았던 해였는데요. 환경기술개발 사업 역시 땡땡 주년을 맞이해 국민공감 포럼과 환경기술 성과 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기술개발 사업은 올해로 몇 주년을 맞이했을까요? 정답 적어주세요. 네, 아마 두 분 다 쉽게 맞춘 것 같은데 예림연구원 같은 경우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 같아요. 네, 정답 들어주세요. 맞습니다. 올해로 30주년 맞습니다. 올해 환경표지 인증 제도도 그렇고 환경기술 개발 사업 역시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는데요. 이번 기념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8일 진행된 환경 R&D 30주년 기념 행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기념회 장이었는데요.
환경 현안에 효과적이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방법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국민공감 포럼도 진행되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기념식은 끝이 났지만 온라인 통해서 또 다양한 환경 R&D 우수 성과를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문제는 최근 발표한 내용이라 다 맞추실 것 같은데요. 기술원은 지난 12월 19일 전 직원 대상으로 조직문화 혁신 계획을 발표했었죠. 개인과 조직의 균형 있는 발전과 행복한 일자리 구현을 위해 마련된 조직문화 혁신 3대 전략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근 거라서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로 써주셔도 되고 영어로 써주셔도 됩니다. 두 분 다 영어로 정답을 써주셨네요. 네, 그럼 정답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정답은 자긍심 고치, 신뢰 향상, 즐거운 이터였죠. 네, 모두 정답 맞습니다. 이와 같이 3대 전략을 바탕으로 9개의 중점 과제 또한 도출되었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추진 계획은 인사평가 및 승진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 등 전방위적인 혁신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로 상호 존중하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올해 마지막 브리핑 뉴스를 기념해서 최흥진 원장님께서 인사를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시청하고 마지막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최흥진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고 어느덧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뜻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거의 볼모지에서 시작했던 환경기술 개발 사업이 착수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총 4조 4천억 원의 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기업물질 저감, 수돗물 개선,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총 12조 6천억 원의 사업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을 시작한 지도 30년이 되었습니다. 4개로 시작했던 인증 품목은 166개로 확대되었으며 인증 제품은 도입 첫 해보다 220배, 인증 기업은 125배로 증가했습니다. 가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친환경 생활 확산의 기반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30년간의 경험과 자산을 토대로 수출 산업화하고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며 순환 사회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녹색 기술, 녹색 금융, 녹색 인재의 녹색 삼각편대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 늘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릴 텐데 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라는 최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원은 앞으로 녹색 삼각편대를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녹색 삼각편대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일지 적어주세요. 원장님께서 강조하셨으니까 아마 인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틀리면 퇴사인가요? 그럼 원장님 못 뵈러갈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 원장님께 보고는 더 못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답 공개할게요. 네, 두 분 다 정답 맞습니다. 녹색 기술, 녹색 금융, 녹색 인재. 근데 저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으니까 제가 1점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연구원님? 네, 더 주고 싶지만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녹색 기술과 인재는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 아실 텐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녹색 삼각편대를 구축해 나가는 기술원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해 기술원의 성과를 돌아봤는데 정말 다양한 일이 있었네요. 네, 여러분들은 직접 풀어보시면서 어떠셨을까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더 이상 퀴즈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시간을 다시 갖게 되니 학교 생각도 나고 좀 긴장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처음 퀴즈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요. 퀴즈를 풀면서 오히려 저희 기술원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수 있고 연구원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진정한 녹색 인재로 거듭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한 해 있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기억나고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기다리고 있죠.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네, 이렇게 기술원 사업과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 가졌는데 여러분 혹시 내년 2023년이 어떤 해인지 아실까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맞습니다. 2023년은 개묘년으로 검은 토끼해 맞습니다. 정말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들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지요? 일단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여러 과제들이 잘 진행이 돼서 조금이라도 더 환경이 나아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과제의 성공과 함께 저희 빠른 승진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열망 가득한 새해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저렇게 기술원적인 생각 안 하고 로또 됐으면 좋겠고요. 농담이고요. 앞으로 저희 기술원 유튜브 구독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소원이 꼭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새해 소망은 제가 채용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내년에도 많은 인재분들을 만나는 것인데요. 혹시 기술원은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분 있을까요? 우선 전문 연구직 기준으로 채용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15일간의 채용 공고, 지원서 접수 후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류 심사에는 자기소개서와 자격사항을 평가합니다. 이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필기시험을 보는데요. 의사소통, 문제해결, 정보, 자원관리, 수리, 직업윤리 이렇게 총 6개 영역입니다. 이후 발표 토론 면접인 1차 면접, 경험 역량 면접인 2차 면접이 진행됩니다. 지원하고 정말 떨렸는데 또 이렇게 제가 브리핑 뉴스로 소개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렇죠. 네, 취업 준비생의 문의가 정말 많은 내용인데 아주 알찬 설명 감사합니다. 또 어떤 전공을 뽑는지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전공은 환경공학, 화학공학, 환경학, 보건학, 경영, 경제, 행정 등 다양한 전공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원님의 새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분야에 열정이 있다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수한 인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길 저 역시도 정말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기술원 만남부! 네, 아쉽지만 이제 4분기 브리핑 뉴스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자, 그럼 오늘 퀴즈 배틀의 승자를 발표할게요. 단 한 문제만 틀린 한상원 연구원이 바로 오늘의 퀴즈 배틀 승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요. 네, 오늘 이 퀴즈 배틀을 나오기 위해 미리 예습 많이 한 저한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기술원의 사업과 행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퀴즈 배틀에서 지면 미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최종 미션은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신년사를 하면서 단독으로 엔딩을 장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하려고 한 문제 더 틀렸나 봐요. 제가 오래 나오고 싶어가지고. 저는 서예림 연구원에게 양보를 해야 하니까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3년도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딩 요정 마무리 부탁드려요. 저희 기술원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개묘년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